야, 근데 이걸 아침에 이게 어지간히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취미 생활까지 이렇게 정말 푹 빠져서 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함께하고 계신 우리 빛나는 중장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취미, 즐길 수 있는 취미 있을까요? 아침 20분 동안 하는 취미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죠? 보통 취미 뭔데요? 하면 장비부터 사잖아요. 그렇죠. 뭐 등산, 낚시, 뭐 캠핑까지. 근데 이건 뭐냐? 전 독서를 좀 권하고 싶은데요. 아침에 보통 이제 이런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년 계획 중에 주로 뭐 합니까? 한 달에 책 몇 권 읽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다음 생애까지도 못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택하시려면 책을 한 권 정하시고요. 하루에 5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 있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맣게 붙일 만한 거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고 하루에 10페이지 이내로 읽는다 생각하시고 매일 읽어 나가시면 좋은데 내가 그거 읽기 힘들어 하신 분들은 이를테면 책 한 권을 필사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책을 한 페이지 정도 읽고 생각나는 그림 같은 거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필사하고 그림 그리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뇌를 깨우는 데도 이 손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뇌의 운동신경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손이니까 아침부터 뭐 스트레칭하고 운동 조금 하신 다음에 좋은 밥도 먹고 이렇게 손을 자극시켜주면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죠. 정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올해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새해 매번 결심을 이렇게 하지만 작심삼일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또 되는데요. 그래서 목표를 잘 이루게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선생님 좀 귀뜸 좀 해주실래요? 주변에 크게 외치세요. 난 이걸 한다! 라고 크게 외치시면 생피해서라도 합니다. 이를테면 저 내일 같이 녹화로 만나게 된 한 의사 선생님하고 저희 2주일 동안에 살을 몇 킬로 빼오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어떻게 지난주보다 살짝 괜찮아진 것 같나요? 네. 주변에 아는 사람에겐 다 알렸습니다. 보니까 약간밖에 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게 어디예요? 자주 알리시면 스스로 각성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전이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를 궁지에 지금 몰아놓고서 도망갈 데가 그렇죠 없게 만드는 건데 창피해서라도 말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더 강렬한 작전일 것 같긴 해요. 정말 내가 실천 안 하면 피할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누군가요? 그게 너무 선배님이요. 이지연 살 뺀다며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괜찮네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 한 해 목표를 잘 세우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우리 그 심리 상담 전문가 이호선 선생님께서 오늘 또 특별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1호선, 2호선, 3호선,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함께 멋지게 같이 손잡고 더불어 달려갈 수 있고 또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또 이 계획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뭐냐? 세우면 무너지는 게 계획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세우는 계획 벌써 세우셨죠? 다이어트. 10년째 하고 계신다면 이건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금연이나 또 금주 같은 거 있어요. 사실 제가 농담 삼아 물 건너갔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마음가짐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실천일 거예요. 막상 내가 계획을 위해 실천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내가 무너지고요. 특별히 내가 이걸 잘 세웠다 해서 또 잘 지켰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이 내 감정 때문에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내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내 셀프 조절이 안 된다면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체중 조절보다 중요한 자기조절법, 체중 조절보다 더 중요한 또 감정 조절법을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과 내 스스로도 관리하고 또 내가 개인 계획을 통해서 내 감정까지 잘 덧입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겠죠. 이런 좋은 습관들 함께 만드는 방법, 그중에서도 내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6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방법 바로 뭔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게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키우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평소에 인맥 관리를 잘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요?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넓고 이제 뭐 얇게 사귀지 말고 한 사람하고 깊게 사귀라 그런 뜻인가요? 다 띄엄띄엄 맞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내가 언제든 얘기할 수 있고 언제든 말할 수 있고 언제든 그 앞에 가서 읍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 이야기 했더니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났더니 4천만이 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점에 내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이해도 받고 위로도 받고 동시에 내가 이 사람이 있으니까 늘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는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신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언제든 내 눈앞에 같이 음식도 먹고 방귀도 뿡뿡 같이 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땐 최고의 일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이제 안 만나요.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마음속의 멘토, 가상의 멘토를 만드는 겁니다. 롤모델을 만드나요? 아니면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해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이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알고 싶어요. 저는 이번 압니다. 생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저를 몰라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가상의 멘토예요. 이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 어떻게 말할까? 이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 어떻게 행동할까? 이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 나에게 와서 어떤 조언을 줄까? 이런 사람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도 실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할 때 제가 정말 좋은 멘토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누구냐면 10년 뒤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내 자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리 영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미래 시간 조망 능력이라고 불러요. 미래 시간 조망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서 그걸 한번 당겨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년 뒤 더 괜찮아진 내가 나에게 와서 해준 이야기라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누구보다 나를 위해주고 누구보다 가장 나에게 적합한 이야기를 해줄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미래의 10년 뒤의 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 얘기할 수 있고 또 조언도 구할 수 있고 가장 그 친한 친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지만 나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무슨 뭐 남에게 뭘 도움을 주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고요.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게 남이 모르는 수치심이 있어요. 남이 모르는 불안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불편감이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 얘기를 전할 사람도 말할 사람도 털어놓을 사람도 비밀을 지켜줄 사람도 없다 싶을 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을 털어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내가 보니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없어 그럴 때 세 번째 방법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건 적어놓으세요. 그게 바로 뭔가 적어야지. 나만의 위로 장소와 나만의 위로 음식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간신히 몰랐어요.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그 귀염둥이 깜찍이랑 살아가면서도 저도 베갯니 적신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속상할 때 어디 가서 이야기할까요? 마땅히 이야기할 곳이 많지도 않지만 이야기한다 그래도 실시간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 속상하다, 아프다,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동네에서 걸어서 15분 만에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가서 반드시 와플을 먹습니다. 와플을 먹는데 이게 어떻게 속상해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해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해 그 카페 그 와플 이런 일이 반복이 되죠. 나중에는 속상한 순간에 그 카페
카페와 와플만 생각해도 마음이 진정이 돼요. 이게 일종의 마음을 훈련하는 방식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감정 습관이고 동시에 내 스스로를 가장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내 위로처를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전 국민이 다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상담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군데 정하시고 한 가지 음식 정하세요. 이게 어쩌면 가족보다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진짜요? 네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거나 쉬고 싶을 때 이 강물이 보이는 카페에 가서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 딱 시켜가지고 까매. 그걸 하나 탁 마시고 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진정이 되고 힘이 또 납니다. 그쵸. 네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 좀 허전하고 뭐 좀 고민이 되고 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찾았던 카페가 있네요. 이게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대신에 다음 방법은 어떤 건가요? 아니 일단 그 카페는 배우자는 몰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거기서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묻어두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거긴 비밀 장소 아지트입니다. 나만의. 마음 나만의 아지트예요. 카페. 네. 자, 일단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내 자신을 바꾸고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이 바로 뭔가 나만의 노래와 나만의 글귀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을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바흐를 듣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찬송가를 들어 난 찬불가를 들어 아니면 나는 뭐 트로트를 들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나의 노래고 내가 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심신의 안정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한테는 어떤 곡을 하냐 그럼 궁금해요. 제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어떤 우아해 노래인지. 보여서 클래식 이런 거 좋아할 것처럼 생겼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비바 청춘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시죠? 비바람이 분다 웃는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대학가요제. 네, 제가 대학가요제 출신이잖아요. 예선 탈락. 그런데 이 비바 청춘을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죽으면 장례식장에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 비바 청춘을 틀어다오. 이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어디 장례식장 갔는데 비바 청춘 나오면 제가 죽은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좀 우프다. 웃으면서 싶은데. 아니, 제가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노래 하나가 확 마음에 온 게 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를 아예 그냥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 EBS 올 때도 딱 출발할 때 그걸 틀어요. 그러면 이게 텐션이 쫙 올라가면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텐션은 그만 올라가도 되잖아요. 네? 저 한껏 올려보려고. 적당히 좀 올리자. 야, 텐션 올려야 돼. 6.25 선생님은 또 이렇게 음식 하시면서, 왜냐면 음식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흥얼흥얼 하시는 노래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뭐예요? 저 경기 민요를 좀 좋아해서 민요를 따로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나서 한 3개월뿐이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가 좀 굵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잘 불렀는데 한번 해볼까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새못이 옥색 치마 금방 물리 됐어요. 댕기가 경기민요인가요? 경기민요 아니죠? 아닌데요. 가곡인 거죠, 가곡. 여기 나와서 또 어떻게 노들 강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잘하셨어요. 워낙에 평소에 이제 뭐 소리도 좋으시고 하시니까 명창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래도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아무거나 뭐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요. 딱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노래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면 어때요? 내고 노래거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든 정하시고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치료약이 따로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글귀 말씀드렸죠. 네.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나를 일으키겠어요? 때로는 누가 해주는 말보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글귀가 내가 직접 이 현장에서 봤던 그 글귀가 나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쓰는 말을 SNS 그 대문창에다가도 해놓고요. 또 저는 뭐 여러 군데 다 적어 놓아라, 붙여 놓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가능하면 보이는 데다 하셔야 돼요. 네. 사람은 봐야지 그제서야 각성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별로 다들 똑똑하지 않잖아요. 우리 서로가 다. 그런데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보면 힘을 얻거든요.
화장대도 붙이시고 싱크대도 붙이시고 현관문에 붙이시고 차량에도 놓으시고 뭐 휴대폰에도 적어 놓으시고 각종 곳에다 다 붙여 놓으시길 권하시는 게 저도 보면서 진짜 각성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무슨 문장 써나요? 제가 가장 많이 써놓는 문장이 바로 뭐냐? 힘든 일은 남에게. 네. 그 힘든 일은 남에게. 좀 이기적인데? 네. 힘든 일은 남에게? 그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카톡 대문에도 써놓고 해가지고 그걸 보시면서 아니 무슨 상담하는 사람이 힘든 일이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짐을 지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뭐냐?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여성들도 그렇고 인생을 중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일중다역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어렵게 무겁게 하고 계신데 그럴 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남이 좀 나눌 수 있도록 내 삶에 대한 일종의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신에게 힘이 되는 그 문장 하나씩 글귀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약간 뭐 좌우명 같으시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힘이 제일 이제 되는 게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를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나 그 노래 10년 전에 들었어. 아빠, 데디 이거 들으면은 그날이 있었던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장민호 선생님. 저는 이호 선생님께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열정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제 좌우명이었는데 저도 좀 주변에다가 도움을 청하자. 열정을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힘든 일은 남에게. 네. 네. 자, 그럼 강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사실 나를 바꾸는 이 감정 조절 습관, 스트레스 관리 습관, 체중 조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습관 중에 5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의 연장이에요.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갖자예요. 우리가 몇 년 전 유행했던 책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는 이미 갖췄습니다. 그리고 용기 없어도 미움은 그냥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움을 청하는 건 이게 마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어떻게 문자를 남겨야 될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이 마음을 졸이면서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이게 거절을 당하더라도 또 내가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해결은 될까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생각보다는 두 사람 생각이 낫고요. 이렇게 어려움에 묶여있는 사람보다는 객관적으로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반드시 도움을 청하는 것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로 좋은 습관 이건 뭐냐면 손가락으로 하는 바로 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바로 뭐냐? 손가락으로 하는 감사 습관인데 자 손가락 한번 펴볼까요? 10개는 안 돼요. 5개만. 자 하나, 둘, 셋, 넷, 5.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마웠던 것 5가지 세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남편이 살아있어요. 별일 없이 잠 잘 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아침에 오는데 타이어 펑크가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잘했고 안 막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 분들이 계시고 5번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뵐 수 있는 영광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어보는 이 감사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고요. 무엇보다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2라는 숫자가 원래 균형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 균형의 숫자라고 하는 건 내게 어그러진 것들을 맞추는 힘이 있고 부족한 것들을 메우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이 6가지 방법 중에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몇 가지만, 심지어 한 가지만 가장 강추인 것은 위로 장소와 위로 음식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선택하는 이 방법이 어쩌면 2022년이 2가 3개가 있잖아요. 네. 바로 내 몸에 대한 균형과 내 마음의 균형과 관계 균형까지 잘 맞추는 아주 핵심적인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할 일 투성이에요. 예, 저는 뭐 항상 이 시간에 아이들 점심이 걱정인데 오늘 너무 고맙게 지들이 챙겨 먹는데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이렇게 해서 새해 들어서 나를 조절하는 감정 조절법 5가지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2시 2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67세 여성인데요. 잠잘 때 소변을 4, 5번 자주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요. 왜 화장실 자주 이럴까요? 가시는구나.
새벽에 자주 깨시네요. 연세가 드시면서 방광 기능이 좀 떨어지셔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관략근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는 수분이 부족해서 방광이 많이 자극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략근을 조절해주는 약이나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약 등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숙면 취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1분만 더 자야지 하는데 그래서 일찍 자려고 하는데 밤이 되면 1분만 더 있다 자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아들 지금 TV 보고 있나? 중학생 아들이. 우리 아들. 자, 어떤 분이 이거 뭐죠? 이거 심리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잠을 자게 될 때 우리가 뭐 요새 볼 게 많아요. 우리가 맨날 늦게 자게 되는데 그때는 제일 중요한 건 휴대폰을 일단 내려야 됩니다. 휴대폰만 내려도 그리고 이불이 조금 따뜻하면 더 좋아요. 휴대폰 딱 내린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세요. 쓰시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부터 양이 한 1532만 마리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시면 사실 잠들기 훨씬 더 수월하고 아침에 사실 늦게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게 핵심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아침에 알람을 8개를 해놓습니다. 휴대폰으로 8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징그럽게 멀리 휴대폰을 갖다 놓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처럼 체중계에 먼저 올라가시면 잠이 후딱 깨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바꾸는 2022 1년을 바꾸는 아침 시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나를 바꾸는 2022 마지막 시간인데요.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의 식습관은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부터 또 실천할수록 건강해지는 식습관 개선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후 1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